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드디어 입을 뗐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가 파월의 예상보다 엄청나게 강한 기초체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감당의 불감당입니다.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아니 이건 뭐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혼자서 받고 있는 헐리우드식 경제 아니겠습니까? 스타 하나가 온 헐리우드 영화계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미국 경제 역시 세계 노초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혼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있고 누르기 한판으로 가장 강력한 긴축이라는 통로를 지나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터미네이터 같은 강철 체력을 구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일단 2022년 3월까지 제로금리였던 미국이 엄청난 저공비행이라는 금리 호황 시대를 맞이하던 모습을 일단락하고 2년 새 5.5%가량 급등하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거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금리 인상이었는데, 역으로 성장판이 닫힐 것 같았던 미국이 오히려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1.4%에서 3.1%로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제대로 보였죠. 경기 침체가 제대로 찾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그냥 발로 걷어차면서 완전히 신세계를 열어젖힌 건데, 긴축의 어두운 터널을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불빛 장식한 것 마냥 거의 축제 분위기로 다크로드를 완전히 하이패스를 달리고 있는 이 미국 경제입니다. 워낙에 강력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체력적인 고갈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가발전기에 돌아가는 소리가 24시간 365일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초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반비례하는 그 이론, 필립스 곡선이라는 경제 논리까지도 발로 차버리는 기염을 토했는데, 미국은 9%에 달하는 천장을 뚫을 정도의 고물가 시대에 열면서 공황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연준이 필사적으로 긴축 정책으로 물가를 볼케이노 수준에서 사화산, 그러니까 이젠 연기만 펄펄 풍기면서 온천 정도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물가를 3%대로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져야 되죠. 그러나 완전히 반대 양상, 완전 고용 수준인 3%대 후반을 유지할 정도로 실업률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베이스 뒤에는 역시 강력한 국채금리의 선전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지면 경기 침체가 어스름하게 찾아오는 저녁놀처럼 기우는 경제 저녁 햇살을 받을 게 분명한 게 관행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채가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유독 미국만 예외.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보다 낮아져도 현재까지 미국 경제를 침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죠. 다들 호황의 끝은 어딘가라는 말을 찾지 침체라는 그림자는 얼씬도 못하는 그런 추세죠. 이것도 되게 신기한 지표죠. 그리고 생산성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는 생산성이 얼마나 진돗개처럼 경제 전반을 꽉 물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노동 생산성은 112 정도로 뛰어가고 있죠. 거의 중거점 100이라는 수치를 헤집고 나가는 밀림 속 데칼입니다. 데칼. 그냥 척척 우거진 수풀을 관우의 창처럼 휘두르면서 길을 내는 듯한 아주 막강한 저돌성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원흉이죠. 원격 근무. 그러니까 기업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생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들 생산성은 완전히 바닥을 칠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아니 효율성 면에서 너무 좋은 거야. 생산성이 100을 넘을 정도로 재택근무가 회사 근무보다 월등한 지수를 보이면서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주니까 굳이 미국 기업들이 오피스, 부동산 빌려서 임대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 찾아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개박살이 난 거고, 동시에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생산성 증대는 거의 극강으로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미국 경제는 불가사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제롬 파월도 머쓱해지는 거고,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잠시 지그재그로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젠 더 이상 금리 인하라는 말은 잊자, 당분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긴축 모드로 가자는 스탠스 전환을 한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시스템이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유연한 노동시장의 이민고용. 미국은 합중국이죠. 그냥 모든 인종들이 기회라는 단어를 붙잡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나라고 고용이 완전히 열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고용 사각지대가 별로 없는 편. 게다가 첨단 산업, 인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시가총액이라는 샌드빅이 터져라 때리고 있는 기업들의 약진, 첨단 부분에서 엄청난 우위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어서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 함께 페이스를 조절할 경쟁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중국은 디플레로 나가 떨어져 버렸고, 그러니 홀로 독주하는 분위기인데 이걸 또 일시적인 성장세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돈 풀기, 미국이 달러를 무진장하게 풀었다가 다시 거두는 시기인데 그동안 초과저축분이 소비자들 사이에 누적이 돼 있어서 그 돈으로 소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부채 문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서 견고한 성장세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니 그건 아니라고 봐. 일단 미국 통화 권력을 무시한 얘기지.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액면적인 부분은 이런 건데 실제 이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바로 달러의 힘이거든. 한마디로 달러의 양털 깎기 시대. 그동안 풀었던 달러 긴축하면서 걷어들이기 시작. 당연히 전 세계 자산은 달러 등살에 못 이겨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후에 다시 완화 정책 취하면서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산들 이전에 다 사뒀다가 다시 팔아버리는 긴축가 이완이라는 펌핑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미국 경제 걱정해주는 거 오타니 쇼웨이 돈 걱정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알아서 천문학적으로 돈을 버는 애들 굳이 짠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여파가 지금 미국 국채로부터 존재감이 장난 아니게 아우라가 발산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 주 미국 국채 10년물 4.7% 넘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아서 첫 단추를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이미 단기 국채는 2년물이 5%대를 치고 갈 기세. 정말 미국 국채만 봐도 후덜덜이죠. 다음 주 5%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파월이 올 한 해 절대 금리나 안 할 거라는 말씀 주구장창 드렸었는데 이것도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고, 아니 이렇게 예상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도 좀 불안해. 너무 급격한 진행 속도, 그냥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느낌적 느낌이 들죠. 다음 주는 미국 국채 5%가 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더욱 속도는 확실하게 붙을 것으로 보이고, 미 연준도 아주 보수적인 매파의 날개를 독수리 오형제처럼 활짝 펴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하려고 깃털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이런 미국 등살에 아시아 증시는 완전히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 정말 쌍코피 터지고 있죠. 2분기 내내 약세를 이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21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근 2100선에서 2700선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가장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할 수 있죠. 오늘은 살짝 올랐는데 2600선, 그것도 아슬아슬한 게 결국 2600선을 턱걸이하고 있어서 곧 2500선으로 무너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이런 양상은 결국 맥주병 가라앉기 전에 꼬르륵 마지막 남은 산소 다 태우고 그냥 완전히 침몰하는 순간과 비슷한 건데, 살짝 반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렇게 살짝 밀려 올라간 것 자체가 불안한 거지. 2% 급락을 한 누적 피로도가 있어서 오늘 하루 급락의 데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륙 추세가 심각하죠. 변동성 지수가 19.5를 돌파할 정도로 5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코스피 200 선물 외국인들이 1조 이상 팔아치웠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죠. 선물 현물 가릴 것 없이 팔자로 전환하고 있는데 어떻게 8만전자 삼성이 버티고 있다 해서 방어가 되겠습니까? 죄다 국내 반도체 주식은 급락 추세, 금융 관련주도 추락, 이렇게 다른 아시아도 동반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하락 피로도는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가까이 내렸고, 중국 상하이 지수 1.6%, 그리고 대만 자치안 지수도 2.6%가량 주저앉은 겁니다. 일단 중동 분쟁도 리스크지만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이슈는 바로 미국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심리적 동요가 제일 큰 거죠. 게다가 국내 밸류 프로그램이 제대로 먹힐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고, 앞으로 코스피는 그냥 미끄럼틀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일만 기다리는 모습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국내 증시의 움직임과 아주 뚜렷한 동조 현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온전할 리는 만무하고, 이런 상황을 이제 다주택자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움직일 거란 얘기죠. 이번 주 8만 5천 정도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8만 3,800 정도로
거의 84,000까지 가는 물량 쏟아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도저히 뭐 버티면 끝이 보인다가 그 끝이 터널의 끝이 아니라 벼랑 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 위기의식이 동반이 되는 거라 어디 하나 경제지표나 물가지표나 환율지표나 유가지표나 심지어 다주택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리지표나 그냥 지금 거의 포위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걸. 한국 부동산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미국 경제입니까? 홀로 뭐 부동산이 치고 나갈 수 있게. 지금 독불장군은 바로 미국 경제 하나밖에 없는 그냥 완전히 경제 아사리판이 나고 있는데 부동산 쪽의 호재를 말하는 것도 정도껏 해라. 그냥 집값은 이렇게 매물을 폭포수 쏟아내듯이 던지는 매물부터 터지기 시작을 할 거고 본격적인 가격 던지기가 시작이 될 듯 합니다. 맨날 뭐 언제 그날이 오냐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부동산 시장 치고는 되게 급속한 변화의 속도를 가진 겁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 강해서 일단 그곳에 자산을 녹인 사람들이 웬만한 위기의식이 아니고는 잘 움직이려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 거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역대급 위기인데 앞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환율을 보면 1389원, 외환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1400원 터치를 하면서 화들짝 놀란 것 같은데 지금 달러가 강세라 오르는 측면도 있지만 원화가 워낙 기초 체력이 부실해서 당체 뭐 화폐 가치로서의 자존감을 세울 만한 그 기세가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죠. 중앙은행에서 환율 방어하는 건 뭐 한계가 많아 보이고 앞으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관리하는 타임라인에 따라서 환율 변동폭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년에 외환당국이 이렇게 일방적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쓴 돈이 2년간 670억 달러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90조 원 가까이 되죠. 천문학적이죠. 이거 원화의 경쟁력이 금리 격차로 인해서 그리고 위안화 동조 현상, 프록시 통화 형태로 원화가 자꾸 빌붙어 있다가 중국 화폐가 작살이 나니까 같이 패대기 당하는 건데 계속적인 금융 불안 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환율은 끊임없이 꿈틀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 쪽 자금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꿈틀대기 시작을 하면 대출 쪽도 당연히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데 단적인 예로 은행 대출이 신용점수 900점 넘지 못하면 대출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연체율이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건전성 강화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은행으로선 이제부터 대출 창구부터 막아서고 있는 현상. 가뜩이나 뭐 인플레 분위기로 가는 상황에선 원화 가치까지 약세로 돌아서면서 자금 흐름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행권 자금은 지금 고금리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개인에게도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 기업 쪽도 파이가 커서 휘청거릴 정도인데 이제 뭐 개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취지. 그러니 뭐 더 이상 돈을 내주지 않겠다는 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은행 연체율 1월 말 기준으로 0.45%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고 신규 연체율도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수요가 붙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공급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격 내려야 적어도 입질이라도 올 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아주 큰 개인, 기업, 자금 위기가 보릿고개처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비빌 수 있는 금전적인 풀이 없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제롬 파월의 긴축적인 입장은 한국 부동산에 또 한 번의 킬링 펀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긴축이라는 통로를 지나도 미국 경제는 탄탄대로 정말 이상하리만큼 견고한 모습,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금융상황은 산산조각, 결국 모든 자산시장이 하락하는 추세, 한국 집값만 떠받칠 수 있다는 신기루는 상반기 지나면서 깨지는 집값 추세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번 끝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